기훈아, 널 멈추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전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착하게 살 거라. 장창성이 장기훈 앞에서 목숨을 던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아한 제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이번 예고편을 보면 장창성이 서희재한테 부탁하며 말하길, 희재야, 정신이 맑을 때 기훈이한테 날 데려다줘. 아비로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장창성은 여전히 장기훈을 자기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장창성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장기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장기훈을 만나서 장기훈이 벌이는 나쁜 짓을 멈춰야 한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서희재는 장창성의 간곡한 부탁에 장창성을 장기훈과 만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재는 장창성이 어떤 각오로 장기훈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 단호한 결의까지 알지 못했는데요. 장창성은 자기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은 목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장창성은 장기훈을 만나서 자기 목숨을 내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인 장창성이 목숨을 내던지면서 장기훈을 설득하면 장기훈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앞으로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장창성의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장기훈이 했던 짓을 보면 장창성이 아무리 목숨을 내던져 장기훈을 설득하려고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장창성은 라이브 방송에서 자기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장기훈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 하면서 라이브를 망쳐버렸던 것 같아요. 맑은 정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훈을 위해 일부러 그런 짓을 한 거죠. 장기훈은 장창성의 연기를 보고 오히려 자기한테 잘된 일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재,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건 폭로됐지만 치매가 심하셔서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됐어. 영원히 묻히는 진실은 없어. 언젠간 밝혀질 진실만 있을 뿐이야. 장기훈, 네가 한 짓 결국엔 밝혀지고 말 거야. 이젠 날 뭘로 협박할래?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이제 넌 날 협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말은 이제 네가 가진 패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장기훈, 네 죄가 한두 가지야. 네가 한 모든 악한 짓 내가 다 밝혀낼 거야. 잊었나 본데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넌 이미 죽은 신주경이고 네가 한 번 더 죽는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어. 장기훈은 서희재를 다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정말 지독한 악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창성은 그래도 장기훈이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기훈을 설득해 보기로 했던 건데요. 장기훈이 처음부터 마음에 악심을 먹게 된 게 장창성이 너무 모질게 장기훈을 키웠기 때문이었잖아요. 장창성은 장기훈이 자기한테 가진 악심을 풀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기훈을 그런 괴물로 만든 것에 자기 책임이 많다고 생각했던 거죠. 서희재는 장창성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장창성을 장기훈과 만나게 해줬어요. 기훈아, 애비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그만 나쁜 짓을 멈춰. 이대로 가다가는 네 인생이 비극이 될 뿐이야.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안다. 내가 전부 너를 잘못 키운 탓이야. 난 너를 내 친아들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더 바르게 키우고 싶었다. 기훈이 네가 엇나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더 모질게 매를 들었던 거야. 절대 널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맹세코 한 번도 없었다. 기훈아, 난 너를 우아한 제국의 회장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장창성은 눈물을 흘리며 장기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윤도 응어리진 것이 작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마지막에는 저한테 회장 자리를 주셨어야죠. 신주경이 아니라 저한테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결국 회장 자리는 신주경한테 줬고 그걸로 아버지는 절 버린 거였어요. 장기윤은 장창성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삐뚤어진 것이 장창성 때문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악독한 짓을 한 건 장기윤 본인이면서 그 책임을 아버지한테 돌리고 있는 꼴이 장기윤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요. 장창성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기윤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구나. 애비가 너를 잘못 키우는 바람에 네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말았어. 내가 잘못한 일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를 전부 지고 갈 테니 이제부터라도 죄를 짓지 말고 새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라.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다. 장창성의 말을 들은 장기윤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창성이 장기윤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휠체어를 점점 언덕길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 손밖에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지만 언덕길로 굴러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는 있었던 장창성이었습니다. 장창성은 처음부터 장기윤과 만날 장소를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했던 거였어요. 장창성의 휠체어가 굴러갈 언덕길 아래에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었고 거기에는 차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장창성의 휠체어가 굴러오게 된다면 어떤 숙련된 운전자라고 해도 장창성을 박을 수밖에 없는 속도였죠. 장창성은 장기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동영상으로 자기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장창성입니다. 저는 양희찬 대표가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것이 싫어서 탁성구를 불러 양희찬 대표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리를 일으킨 점 정말 사죄드립니다. 장창성은 자기가 장기윤의 마지막 죄를 덮어쓰고 가는 것이 장기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애비 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창성은 장기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유언으로 목숨을 던질 생각이었던 거죠. 장기윤이 지금 나쁜 짓을 멈추지 못하는 건 나쁜 짓을 덮기 위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짓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만 있다면 장기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윤아, 제발 새 사람이 되어다오.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장창성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장창성의 휠체어는 언덕길을 굴러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장기윤도 이런 마지막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급하게 달려나와 장창성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장기윤이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장기윤은 장창성의 휠체어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장기윤이 장창성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누구보다 장창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제국의 회장 자리를 신주경한테 줬을 때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원망이 더 깊어졌던 건데요. 지금까지 더 큰 성공을 위해 아득바득 나쁜 짓까지 일삼아가면서 카지노 사업까지 하려고 했던 것도 장창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창성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던질 거라는 건 장기윤에게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결말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장기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장기윤이 개가천선을 하고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